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치 못하셨죠? 너무 더워요. 열대야로 저는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요즘 같은 데는 확실히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조용합니다. 개 좀 주워. 부동산이 돌아가는 거는 뭐 휴가 가서도 한 번쯤 보실 수 있잖아요. 부동산 시황과 송도 부동산 시세를 전해드리는데, 부동산 한 뉴스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뉴스 중에서는 그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하는데 거기에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이것이 굉장히 사실 핫한 뉴스로 시작을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이후 거래 계약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전국 아파트의 경우에 등기까지 됐는지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한번 이게 뭔 소린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왜 이런 논의가 있을까요? 왜 등기까지 한 것을 확인해야 하는가?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거래를 한 사람들 있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지역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과태료가 나오겠죠. 이 신고 제도를 하는 이유는 가격을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받았어요라고 하는 그런 다운 업계약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를 했으면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신고는 30일 만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등기는 원래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계약이 완료된, 즉 잔금을 치르고 나서 60일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계약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이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했다고 신고 가격을 올려놓은 다음에 지금 10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와, 저기 10억에 거래가 됐다. 그 가격을 보고 매매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그 30일 이내에 취소를 해요. 신고 잘못했어요 하고 취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남들은 자기 가격 보고 10억에 다 매매하게 하고는 자기는 빠져버리죠. 이걸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계약 신고와 등기는 아직 안 했잖아요. 등기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또 계약 후 30일, 잔금은 60일이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가격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가격을 부정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세 조정,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등기까지 표시를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가격 띄우기 편법을 막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는 거기 그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등기가 아직 왜 안 돼 있나요 하는 그 사항에 등기일이 아직 그 잔금이 되고 잔금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거래 계약이 해제됐는데 그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문은 써 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 그런 모습의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 도니의 부동산 투자 조언은 비관론자처럼 얘기해보겠다 이겁니다. 저는 사실 요 근래의 마인드가 굉장히 긍정론자, 즉 매수론자로 바뀌어 있어요. 꽤 됐죠. 근데 보통 부정론자들이 어떻게 요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가격대에 대해서 여유 자금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일시적인 어떤 실수요자들이 산 거지 투기 수요자들이 붙은 건 아니다. 다양한 변수가 아직도 많이 있다. 뭐 금리도 뭐 많이 높은 상태이고 뭐 PF 관련 문제도 있고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돼야지, 여러 투자 자산의 일부가 돼야지 전부 몰빵을 해서는 안 된다. 아직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서 바로 경기 상황을 많이 얘기해요. 경기 침체가 되는데 무슨 돈이 생겨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겠느냐?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 동행지수 경기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니 하는 걸 보여줄 때, 여기서 보시면 파란 선인데 밑에까지 내려왔지만 지금 올라가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봐도 3월 4월 5월 때에 보시면은 경기 동행지수는 살짝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선행지수가 문제가 됩니다. 선행지수는 아직도 뭐 1월 이후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가고 지금은 약간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한마디 더 하는 게 그거죠. 지금 뭐 올라가는 것도 수도권 일부, 서울, 뭐 양극화가 너무 심하지 않냐? 아직은 전반적인 상승 아니니까 괜히 열내지 마라. 이렇게 부정론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뭔지 아시죠? 그 트랜스포머 차가 막 변해가지고 로봇으로 바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연초에 조사 기관에서 뭐 올해 부동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랜스포머였습니다. 어떤 집을 대단히 비싼 집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홈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집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내가 편한 대로 즐기는 그런 개념이 돼야 한다.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가격 올라갔다고 좋아하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부정론자들의 올해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한때는 부정론자였잖아요. 그럼 이들의 시각에서 같이 한번 되짚어 보자면, 그러니까 매주 시세를 저도 이렇게 올리고 시황을 막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론 시황은 잘 안 보시죠. 그런데 물론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막 치고받고 하고 막 그럴 자산은 아닙니다. 초단타 투자 상품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동조는 합니다. 각자의 어떤 그 자금 스케줄 또는 세금 사정 있잖아요. 뭐 다주택자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내 어떤 자세는 달라질 수가 있지요. 지금 사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직은 좀 더 있어도 되는 사람이 있겠죠. 자기 투자 성향과 거주 계획 등 맞는 패턴은 찾을 필요는 있습니다. 올인, 그러니까 도 아니면 모로 다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에는 공감을 하고,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트랜스포머처럼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나중에 투자해도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들은 지금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할 거냐 이거죠. 지금 주춤해서 횡보하고 있고 뭐 주변 어떤 단지들을 찾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 소강 상태가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뭐 연말까지 저 L자형이다. 계속 이 박스권 유지할 것이다. 불안 요소 많다. 하지만 결코 연말 지수가 지금보단 낫지 않을 것이다. 저감에서 급매 또 기다리시잖아요. 절대 그런 데에서 매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보다 하나 더, 한 단계 더 위에서 사시게 될 거라는 거죠. 실수요자, 실투자자시라면 지금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분명히 가격은 올랐고 주변으로 매매 어떤 수요는 흩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격, 하다못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면 어떨까 해요. 편안한 휴가, 휴일들 보내시고 꼭 더 많이 봐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